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TV의 원대한입니다. 자, 여주에 들어서게 되는 2만 1000세대에 광고 현재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12,000세대입니다만 1, 2, 3단지에서 이제 또 4단지, 5단지 만들어지면서 총 현재 계획된 건 2만 1000세대거든요. 자, 2만 1000세대의 여주 프로미스 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워낙에 들어서는 게 많고 만들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5개의 특장점으로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뭐 M4 세대다 해갖고서 요즘 아예 결혼과 출산까지도 포기한 세대들인데요. 그 전에는 또 이 부모님의 그런 봉양이라고 하나요? 부모님의 노후를 자녀들이 떠안지 않기 시작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랜 세대가 됐죠. 지금의 한 40대 분들 정도만 하더라도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죠. 굉장히 많은 교육비와 부모님 자신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올인해서 쏟았지만 현재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에게 그걸 갚겠다 해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40대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효심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 부모님의 노후 걱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덮어두고 가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덮어두고 가는, 잊고 지내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주 프로미스 랜드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특장점은 바로 부모님들에 대한 노후를 자녀 40대 자녀들이 또 50대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점이 저는 제일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 여주에 있는 프로미스 랜드는 준보전 산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막 아무나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2만 1000세대가 도시보다 나은 삶, 그러면서 전원주택에 대한 삶의 꿈,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기존에도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들은 꽤 있었죠. 자, 그런데 2만 1000세대씩 되면서 만들어지는, 2만 1000세대면 거의 도시급이고요. 2만 1000세대면 한 가구당 3인 가족이라고 쳐도 6만 명이 넘습니다. 4인 가족이라고 치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아예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도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와 플러스해서 집을 하는 건데 이 농지가 그냥 텃밭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가지고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조명을 켜고 끄는 거, 그다음에 따뜻하게 만드는 거, 차갑게 만드는 거, 바람을 넣고 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하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무려 152평이 가구당 제공이 되고요. 그 중에 뭐 창고가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또 이런 기기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지어지는 스마트팜 농장은 이제 120평이 되는데 이게 3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3단에는 5년간 새싹 3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2만 1000세대가 단지 사람만 사는 공간이 아니라 얘가 바로 관광지로, 또 그 추후에도 어떤 관광지들이 들어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광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주에 놀러 간다 하더라도 경주빵 하나씩 다 사오시잖아요. 그죠? 작게는 10,000원어치에서 크게는 한 10만원 정도의 그 지역 특산물을 사온다는 거죠. 자, 이 여주 프로미스 랜드는 그 특산품을 새싹 3으로 삼았고요. 새싹 3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새싹 3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만들어서 길거리 곳곳에 또 관광지 곳곳에 놓아서 판매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사도 쉬울 뿐더러 거기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이 보통 이제 월 수입으로 한 400만 원대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또 내가 농사가 짓기 싫다, 나는 그냥 위탁할래 하게 되더라도 한 12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치면, 제 부모님들과 함께 거기에 산다고 치면, 여주의 프로미스랜드에 산다고 치면, 또는 제 부모님이 가서 사신다고 치면 농사가 크게 어렵지도 않고 스마트하게 다 관리가 되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수익은 그냥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 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의 노후, 삶, 생활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도저히 손 쓸 수 없어서 잊고 지냈던,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 부모님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40대들이 정말로 한번 눈여겨볼 만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자, 이러한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삶이 있는 곳, 프로미스랜드. 세상이 처음 만나는 네이처시티 프로미스랜드인데요. 프로미스랜드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여주, 천혜의 자연환경 340만 평 규모 위에 1만 2천여 세대 신도시급 융복합 스마트시티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프로미스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민들에게 스마트팜을 제공하여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제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자, 부모님이 내려가서 스마트팜을 통해 편리하게 새싹쌈을 재배하면서 뭐 위탁으로 그냥 내가 농사 짓지 않겠다면 120만 원 최소. 다음에 또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한 400만 원대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모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자녀들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쳤을 때 교육 문제가 당장 크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2만 1000세대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 여주 프로미스랜드의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한 10군데 이상의 학교를 또 만들거든요. 자, 이 학교는 국제고 수준 이상의 교육, 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특화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현재 섭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팀들이, 그러니까 함께 내가 이 교육을 담당하겠다, 이 대안학교를 담당해서 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교육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이스트대를 나온 출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맡고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일단 그 학교라는 게 건물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학교 자체도 정말로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런 학교처럼, 이 파주에 가면 영어마을 있죠. 이 영어마을을 설계하신 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학교를 근사하게 만들거든요. 이 근사하게 만들어진 학교에 국제고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10여 군데가 만들어진다. 또 영어 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하면 내 자녀 교육 문제는 걱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비가 한 달에 월 한 25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는 관광지이고, 그다음에 또 소득도 새싹쌈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 250만 원 정도 나오는 대한학교에, 이 국제고 수준의 이 학교에 이 학비를 입주민에 대해서는 80에서 100%를 시행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에게 혜택이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자선단체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2만 1000명이 살려면 여기 모토가 도시보다 나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만 1000명이 내려오려면 그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기가 단지 스마트팜의 새싹삼, 내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효자들 2만 1000세대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교육까지도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또 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경기가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전부 다 완판이 되고 여기가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그렇게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단지 교육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 부모님의 생활비 이것만 가지고 또 옮겨오겠느냐? 그렇지 않죠. 이 가정이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소득이 계속 창출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만 1000세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2만 1000세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고, 또 출퇴근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자체에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한때 배드타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배드타운 통해서 출퇴근을 막 1시간씩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씩 다니다 보니까 교통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족 도시라는 것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내에 주거와 교육과 또 생활 편의 시설과 그러면서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진 형태가 유행을 했는데, 여기는 여주란 말이죠. 여주의 인구수가 현재 1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6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단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6만 명 이상이 전부 다 대중교통을 가지고 또는 자차를 가지고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2만 1000세대가 모일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만들어진 일자리만 2만 5천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산업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관광 산업이죠. 자, 이 관광 산업에 대한 내용은
따로 또 뒤편에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광산업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6만 명이 여기 살면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경기가 돌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관광객들이 함께 와서 내 동네에 와서, 내 나라에 와서, 내 도시에 와서, 내 시에 와서 써줘야 나라도 발전하고 시도 발전하고 도시도 발전하고 하는 것처럼, 이 동네, 이 여주 프로미스랜드라는 이 동네 자체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주셔서 지출을 해주셔야 거기에 채용도 일어나고 다음에 소득도 발생하고 경기가 돈단 말이죠. 그래서 여주의 최고의 관광 단지를 바로 이 프로미스랜드 내에 만들어집니다. 자, 우선 1단지, 2단지, 3단지가 우선 만들어서 12,000세대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단지마다 호텔 리조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여주 프로미스랜드 내에 워터파크, 그다음에 거대한 식물원 밑에는 또 아쿠아리움 생각이 안 나네요. 아쿠아리움 등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러한 관광 상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워터파크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자, 그건 너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표되는 관광이 뭐가 될 것이냐 하면, 프랑스의 남부 프랑스를 가면 동굴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동굴 미술관은 남프랑스에 있는 게 이제 높이가 한 12m 정도 높이의 동굴, 깊이가 한 200m 정도에 걸치는 이 동굴의 이 벽면 자체에 하나의 거대한 미술 작품들을 영상으로 다 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미술 작품이 되는 거죠. 이 거대한 미술 작품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미술에 압도되는, 그래서 웅장한 음악에 압도되는 이런 거대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걸 벤치마킹해서 조금 작게 해서 만든 동굴미술관이 있어요. 현재 되게 핫한 관광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인데, 바로 이 여주 프로미스랜드의 이 동굴미술관을 벤치마킹해서 높이 14m에, 그리고 길이가 300m에,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가 되겠죠. 이 최대 규모의 동굴미술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 2만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 거기서 K-팝 공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있는 그런 또 예술이 있는 이런 관광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피 축제가 세계 100개국의 커피들을 다 해서 그 커피를 진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매 달마다 5개 국가씩 축제가 이루어져서 매일 365일 커피 축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또 그 세계 각국의 먹거리들을 또 볼 수 있는 야시장들,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관광지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싹 상품을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뭐 이렇게 사서 간다면, 그것 자체로도 또 스마트팜의 그런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거기서 발생한, 호텔 리조트에서 발생한 이러한 수익을 가지고서 그 중에 일부를 교육의 지원비로, 그러니까 각 세대의 자녀들에게 학비 지원을 해주는, 80에서 100% 학비 지원해주는, 또 여기에 이 2만 세대가 넘는, 2만 1,000세대, 그러니까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 럭셔리한 병원이 또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 병원에서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는다, 또 호텔 리조트에서 쉬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관광 상품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입주민에게는 또 이렇게 의료 혜택을 좀 더 저렴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전부 다 이 관광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서 한다. 이러기 때문에 단지 그냥 건설사가 짓고 분양하고 끝, 이게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이 도시가 자생적으로 많은 수익이 벌어들여지게 되는 이러한 서클을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비스, 관광산업, 병원, 다음에 또 뭐 미술관, 이런 워터파크,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뭐 기획하고 관광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 직원들이 수가 약 한 25,000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되고요. 그 25,000명에 대한 채용을 전부 다 정직원으로 해서 입주민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입주민 우선 채용이 물론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주 프로미스랜드 입장에서도 여주의 인구수가 전체가 11만 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6만 명 이상이 바로 이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수한 직원, 좋은 직원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도 사실 입주민이 직원이 돼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얘 자체가 자족도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미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직장들이 판교, 강남 이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여주역 주변은 이 경강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미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주택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 판교에 일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집, 출퇴근 거리에 있는 집을 찾아보면 서울 쪽으로 본다 그러면 강남이에요.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다음에 또 바로 주변으로 보면 판교, 분당인데 판교, 분당도 매우 비싸다는 거죠. 근데 경강선을 타고 한 40분대 정도를 본다고 치면 여주에서 편안하게 경강선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주 프로미스랜드 자체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경강역까지 여주역까지 죄송합니다. 헤매네요. 자, 여주역까지 한 15분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한도 충분히 거리가 되고요. 이 경강선 자체가 현재는 여주역까지입니다만 2023년에 얘가 서원주역까지 개통을 하거든요.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급행열차로 다니게 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판교까지 접근이 될 거고 다음에 임해역에서 수인선으로 갈아타면 수원 쪽으로 다음에 또 강남 쪽으로 또 왕십리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다음에 판교역에서 또 갈아타면 신분당선으로 빠르게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는 강남에서 일하지만 정말로 전원의 예쁜 삶, 이 지금 현재 저희 들어서는 북산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촌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신면이라든지 전부 다 골프장이 한 20개 이상이 되는 곳이고 물과 아름다운 나지막한 산지들이 아름답게 펼쳐 있는 곳이라 정말 예쁘고 넉넉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도시와 같은 병원도 들어서고 학교가 10여 군데 들어서고 다음에 야시장들 다음에 또 뭐 레스토랑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그러면서 상권들이 쫙 사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고 한다면 정말로 편안하게 살면서 강남과 뭐 판교로 출퇴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또한 걱정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내 부모님의 생활비 또 부모님이 이미 일찍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노후의 생활비가 작게는 120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치면 400만 원대 수익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내 노후까지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자녀의 교육을 또 내 손주들의 교육을 정말로 베스트한 교육을 하면서 앞서 나가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가 정말 저렴해진다. 서울에서 살면 학비 엄청 들잖아요. 교육비 엄청 들잖아요. 그걸 세이브 시켜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내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직장. 25,000개의 직장, 정직원으로 전부 다. 요즘은 직장 생활 한다 하더라도 언제 정리해고될지 모르고 언제 내 사업이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는 25,000명이 다 정직원으로 안정적인 하나의 관광지가 올라서게 되면 계속해서 이 도시는 수익이 창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 또 판교와 강남까지도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면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일자리 또한 매우 매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서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다양한 시설을 통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자연 속에서 최첨단 IoT 시설을 통해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유럽 최고급 내장재로 시공되는 3가지 타입의 명품 주택단지는 일상을 더욱 품격 있게 가꿔줄 것입니다. 도시보다 더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 프로미스랜드는 세계 커피거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스쿨 수준의 대안학교와 최첨단 시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요양원 등 스페셜 케어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처럼 넉넉하게, 도시처럼 편리하게.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1가구 2주택이잖아요. 그래, 여주에 좋은 프로미스랜드 좋은 줄 알겠는데 내가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 때문에 더 주택을 구매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데 자, 보통 한 가구를 가지고 있다, 1가구 한 집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집에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놓으시는 분들은, 월세 놓으시는 분들은 2주택, 3주택이 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한 집만 살게 되면 결국은 월세 물량도 없어지고 전세 물량도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 또한 외에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 그냥 집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서울보다 럭셔리하고 넉넉하고 막 테라스가 쫙 펼쳐지면서 막 풍경이 기가 막히고 산과 물이 흐르는 예쁜 테라스 하우스 또는 단독 주택형으로 정말로 주차 딱 되고 거실과 넓은 주방과 또 올라가서 자녀들 방과 이런 곳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살면서도 스마트팜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마치 월세를 받듯이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팜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위탁을 주는 것만으로 120만 원 정도 이상의 최소 120만 원의 수익이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가 월세를 120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요 오피스텔 2채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3채 가지고 있다고 치면 내 집까지 4채 1가구 4주택이 되고요 2채 가지고 있다고 치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하나. 그러면서 스마트팜에서 120만 원씩이 딱딱 매달 따박따박 그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새싹삼 외에 스마트팜 외에 또 새싹삼을 활용한 식초를 또 한 8항아리 정도 주게 돼요. 거기서 또 수익이 또 발생하거든요. 식초, 발효 식초를 가지고. 그래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월세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이 받으면서 1가구 2주택 없이 그냥 주택 한 채만으로 마치 월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우 매력이 있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주 프로미스 랜드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 5번째, 제가 5가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5번째는 결국 부동산의 가장 최종 목적이죠.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 자, 우리가 강남 불패시나 얘기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서인데 비싼 거를 사서 그게 더 비싸지면 뭐 투자죠. 그런데 만약에 저렴한 게 아주 저렴한 게 보통가가 된다면 그 또한도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주 프로미스 랜드가 지어지는 대신면, 북산면, 강촌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보전 산지예요.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얘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장만 20개가 넘게 이루어지는 골프의 파락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스마트팜을 활용한 그러한 주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잘 나기 어려운 땅, 개발되기 어려운 땅, 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분양을 농지와 집까지 함께 묶어서도 서울의 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제 개발될 수 없는 땅에 골프장만 있는 땅이 2만 1000세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그러면서 교통까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겠죠. 앞으로 이게 롤모델이 돼서 앞으로 2만 1000세대가 아니라 더 여주에는 땅이 많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땅값이 지금의 개발될 수 없는 준보전 산지의 가격, 현재의 가격 그대로 머물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 3배 이상의 집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말 그 정도 금액이면 정말 이렇게 살만 하지, 편리하지가 되는 거죠. 3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죠. 자,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라든지 우리 윤석열 후보라든지 전부 다 GTX 현재 A, B, C 노선만으로 부족하다. D, E, F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선판까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차기 정부에서 바로 이게 이루어질 거다. 확률적으로 좀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반시설 확충이 되어 있고요. 경강선부터 시작해서 제반시설 확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구수가 받쳐준다? 그럼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교통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충분히 더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5개의 꼭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 부모님께 또는 내 노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금, 다음에 교육, 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1가구 2주택과 상관없으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도시 자체가 단지 그냥 분양만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기 편리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소득이 일어나고 이 소득이 또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정말로 의료, 복지, 뭐 웨딩, 다음에 또 뭐 웨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명한 회사죠. 세계적으로 스와로보스키에서 이 자기네 보석을 활용해서 웨딩을 정말 예쁘게 해서 MOU를 맺자라는 뭐 제안들도 들어오고 있고, 또 K-팝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한 두 군데에서 자기네가 K-팝을 담당해서 K-팝 공연들을 만들겠다 뭐 하고 있고요. 커피 축제라든지, 그래서 또 동굴미술관이라든지, 뭐 워터파크라든지, 키즈 카페라든지, 뭐 스포츠 센터들, 스포츠 종목만 해도 31가지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정말 살기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복지 차원에서 뭐 입주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입주민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들고, 또 서로 들어오려고 들어야 지가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매우 훌륭한,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정말로 미래 발전 가능한 이러한 기획들이어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5가지의 이야기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뭉뚱그려서 해서 전체를 다 한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제가 이후 영상부터 또 다시 이 5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좀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세상이 처음 만나는 네이처시티 프로미스랜드입니다. 소득도 올리고 문화도 누리고 자연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삶이 있는 곳. 자연처럼 넉넉하게, 도시처럼 편리하게. 이것이 프로미스랜드에 사는 자부심이에요. 프라이드 오브 네이처